제 자료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짧게. 네. 네. 저는 공공 갈등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2015년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공 갈등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공공 갈등 관리에서 이제 핵심은 저 나름대로 주민 또는 행정, 뭐 쪽정 같은 경우는 뭐 한수원이 될 수도 있겠죠. 공공기관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공 갈등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속도랑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속도가 내용마다 다르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들의 불균형한 문제를 도와주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현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사람이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봤을 때는 직간접으로 참여하시는 이해관계자들이 소수로 참여한 데이터의 결과랑 다수가 참여한 데이터의 결과는 분명히 이제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다수의 참여자가 솔직한 응답을 촉진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서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갈등 관리의 이제 개념 정의는 이러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종전의 사람 중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제 IT나 또는 뭐 DNA라고 요즘에는 하거든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다수의 참여자들의 그 통계로 우리가 이제 협상을 촉진하거나 조정을 해 나아간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기관을 좀 살펴보고 또 저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 갈등 역량 분석과 조정 협의체 운영하는 그 절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단계에서부터 쭉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만 해도 16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단계 안에 이제 우리가 갈등 역량 분석, 조정 협의체 구성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11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11단계를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서 이걸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 그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3수를 해갖고 3수째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인공지능 개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갈등 진단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 이제 설문지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 역량 분석에서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내용은 우선 이제 관계 갈등인지 사실 갈등인지 뭐 이것이 이제 어떤 가치 아까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갖고 있는 정보들이 무엇이냐 또는 양측에서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의사결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어제는 오케이 했는데 오늘 그 담당자 하는 태도 꼬라지를 보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체계가 시시때때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신뢰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 섬세한 절차 관리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해서 정말 공공 갈등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절차 관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서 양측이 모두
그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뒀고요.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갈등 진단을 해서 이거 이제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수작업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그 이슈가 있기 전의 관계고, 이제 이슈가 생기고 난 이후의 관계가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런 갈등 분석을 수작업으로 하던 걸 이걸 이제 디지털로 지금 다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반 양측의 갈등 이슈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잘 해놓고 그 중에 공통 관심사, 그죠?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측의 차이나는 이해 관심사,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숨겨진 이해 관심사가 다 데이터로 분석이 되면 협상 테이블이 엄청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굳이 그 밀당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굳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쟁점에 빨리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관계로 회복하고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기술 개발 최종 목표를 해서 제가 그리고 있는 이제 2024년 5년도 그림은 이 절차 관리 과정에 블록체인을 심어서 사람들이 어제는 예스 했는데 오늘은 노 하고, 오전에는 또 합의를 했다가 오후에는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정보 제공을 반영을 해주는 시스템을 저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가능한 일들은, 우리가 이제 공공재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서서 이제 우리 정 선생님께서 좋은 사례를 해주셨는데, 그런 뭐 원자력이 됐든 뭐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코인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공공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자녀들 학비는 그걸로 다 낼 수 있다든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그걸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주 같은 경우는 그 보상해주고 보상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상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도 이걸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공공재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가 공공기관 관리를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ESG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제 제도나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종사자들이나 또는 경영진이 이 ESG 경영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개인과 조직과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제 공동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이 정보의 속도가 더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 수집을 어디서 하냐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 빠지거나 또는 이게 이제 전문가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다 보면은 그 역할이나 기능을 우리가 소홀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좀 지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공기관을 돕고 지역 주민을 돕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 전문가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을 한다면 뭐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저로서는 엄청 감사한 기회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성능 지표가 당장 뭐 100%가 되는 일은 영원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70%까지 성능 지표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람으로 치면 IQ 120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IQ 120 정도의 갈등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이제 사람이 거기에 좀 더 수작업을 포함을 하면
웬만한 결과보다는 잘 나오리라고 여겨지고 2025년도에는 이제 85%에서 9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면 90%까지도 성능 지표가 돼서 우리가 공공갈등 분석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인공지능이 해주고 우리는 아까 정 대표 그 선생님처럼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공공기관 담당자를 만나고 이런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시간과 노력에 집중을 한다면 저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온라인 시스템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린 거고요. 그래서 뭐 국내 갈등 관리, 국내 시장 규모가 뭐 그다지 시장이 조정된 건 아니지만 나라장터에 검색을 해보면 금액대나 검색 건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장을 못 만들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협상 컨퍼런스이지만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조정을 하다가 협상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다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선택적으로 사안에 따라 주제에 따라 이슈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이제 다 우리가 기법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잠시 뒤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관계로 회복하고 이제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래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컨퍼런스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